보시면요. 우리요. 돌림인 평형을 어떻게 문제로 적용해서 풀어야 되느냐.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았던 유형 두 번째가 고등학교 내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의 무게가 있을 때와 받침점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처럼 보일 때 우리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보여드렸으니까 머릿속에 잘 넣으시면 다 그런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이 파트에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물체의 안정도라고 하는 거야. 물체가 안정적인 거야, 불안정한 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가장 안정적인 게 뭐게? 오뚜기. 그래서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가장 안정적인 게 오뚜기예요, 오뚜기. 왜요? 얘는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절대 쓰러지지 않죠. 원래 자리로 돌아오죠. 그게 안정적인 겁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걸 안정하다 그러고요. 돌아오지 못하는 걸 불안정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오뚜기가 왜 안정적인데? 라고 하면 오뚜기는요. 전체 중에 무게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가운데? 아니죠. 그거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라고 밑을 뚱뚱하게 위를 가볍게 만든 거예요. 무게 중심점은 바닥과 가까울수록 무게 중심점의 높이가 낮을수록 안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무게 중심점이 낮을수록 안정적이고요. 하나 더요. 뭘까요? 물체의 바닥면이 넓을수록 안정적이야. 그래서 물체의 바닥면이 넓을수록 안정적이야. 그래서 안정적일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정도를 결정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무게 중심이 얼마나 아래쪽에 있냐, 이게 첫 번째 안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닥면이 얼마나 넓냐, 이게 안정도를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무 토막 하나가 있다고 치죠. 얘는 균이라니까 무게중심은 정확하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얘를 살짝 조금만 기울여 볼게요. 조금만 살짝만 기울이면 아직 쓰러지지 않고 손을 놓으면 그 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쓰러지기 전까지. 그래서 얘를 살짝 기울일 건데 쓰러지기 전까지. 그랬을 때 무게중심점은 어떻게 될까요? 무게중심점은 어떻게 될까요? 얘 가운데 있던 이 무게중심점이 살짝 기울이면 살짝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살짝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네. 자, 근데 이걸 더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 결국 쓰러지겠죠. 쓰러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은요. 쓰러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은 어떻게 되냐면 무게 중심점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점이 올라가는 동안은 불안정하긴 하지만 쓰러지진 않아. 손을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근데 이 무게 중심점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내려오는 순간부터가 쓰러지는 순간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무게중심점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나마 불안정하긴 하지만 쓰러지진 않아. 근데 무게중심점이 다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쓰러질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울이면 기울일수록요. 바닥면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얘 바닥면이 점점 기울일수록 좁아집니다. 됐어? 좁아집니다. 그래서 불안정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물체의 안정도는 무게중심은 최대한 아래쪽에 가게 해라. 그리고 바닥면은 넓게 만들면 가장 안정적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110페이지의 자료 3번 해요. 자료 3번입니다.
미쳤니? 똑같지? 그렇지. 얘들아 여기 선생님 있지? 딱 봐도 알겠지? 미스보 선생님 어디게요? 똑같죠? 누구나 찾을 수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관찰력이 좋으시네요. 사람들이 다 새로운 선생님이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료 해석 3번이요. 자 구조를 넘어뜨리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각도가 작을수록 됐어? 네. 조금만 기울여도 넘어져. 됐어? 네. 각도가 작다는 얘기는 조금만 기울여도 넘어져. 이 새끼 안정적인 거야? 불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됐어? 네. 조금만 기울였는데도 넘어진다는 얘기는 애초에 이 새끼 불안전했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불안전한 게 A야 B야 C야? 누구겠습니까? C겠죠. 무게중심은 높고 바닥면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어? 그게 바로 20번의 답이죠. 가장 불안전한 것은 C입니다. 그럼 거꾸로 가장 안정적인 건 누굽니까? A입니다. 그게 19번 답이죠. 자 16번 볼게요. 구조물의 바닥면은 뭐 할수록이요? 넓을수록 무게중심은 뭐 할수록? 낮을수록 안정적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B보다 뭐하니? A가 안정적이야? B가 안정적이야? A가 안정적이에요. 자 A는 B보다 안정적입니다. 왜? 무게중심점이 훨씬 더 아래쪽에 있으니까. 같은 바닥의 넓이라도. 자 그 다음에 C는 B보다 뭐하다? 불안정하다. 왜? 무게중심의 높이는 똑같지만 바닥면이 좁으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5번부터 20번까지 물체의 안정도, 불안전한 정도 이거 비교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되겠어? 자 지금부터 21번부터 43번까지 다 푸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다 못하면 숙제를 해가지고 오실 건데요. 선생님은 지금부터 10분 단위로 잘라서 설명을 할 겁니다. 질문 받고. 알겠습니까? 자 21번부터 쭉 하시면 됩니다. 10분 단위로 자르죠.
번까지 푸셨을까요? 25번까지 못 푼 사람 손. 자, 25번까지 시점. 자, 25번까지 중에서요. 설명이 필요한 문제를 질문하시면 돼요. 맞았던 틀렸던 상관없습니다. 알겠으면 질문 안 하셔도 되고요. 맞았는데도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21번부터 25번까지 중에서 질문. 이렇게나 완벽해? 우리 꼬맹이들이? 너네 다음 주에 시험 봐서 틀리면 뒤진다. 뭐? 25번? 자, 25번 한번 하죠. 그림은 양쪽 끝에 물체 A, B를 올려놓고요. 막대가 받침점 위에서 수평을 이루며 밑줄 쳐. 정지야. 역학적 평형이란 뜻이야. 자, 이루고 있습니다. A, B는 받침대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걸 찾으세요 라고 하고 A, B의 크기는 무시해라. 그러니까 양쪽 끝점에 두 물체가 누르는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조건을 다 보시면요. 막대에 양쪽 끝에 A라는 물체가 눌러. 이거 A라는 물체가 누르는 힘이야. 되겠어? B라는 물체가 눌러. B라는 물체가 누르는 힘이야. 그 그림에 현혹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리고 받침대는 정확하게 가운데 있어.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L이면 이 길이도 L이야. 이 얘기죠. 그럼 꼬맹아 보셔야 되는 거. 얘는 이 방향으로 됐어. 네. 반시계 방향의 돌림임.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임. 이거 받침점. 되겠습니까? 길이 B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1이죠. 그럼 힘의 B가 몇 대 몇이면 되겠어요? 1대 1이면 되겠죠. 그러니 A의 무게와 B의 무게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얘기죠. 되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A와 B의 무게는 같다. 맞는 표현이고요. B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는 A에 의한 중력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와 같겠죠. 그러니까 돌림힘 평형이죠. 디귿 받침점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A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죠.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 하나는 시계 방향. 그래서 두 힘의 크기가 같아서 돌림힘 평형.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질문이요. 세심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라. 이해됩니까? 자, 또 10분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받을게요.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있는 26번부터 30번까지 채점해 보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30번이요. 28번. 자, 28번 문제 보는 연습이 조금 새롭죠? 자, 28번 보시면요. 28번은요. 돌림힘은 무조건 받침점으로부터 수직으로 떨어진 곳에 작용한 힘이다. 되겠어? 자, 그러니 A를 보시면요. A는 이렇게 정사각형 물체가 있는데요. 이 A에 하나는 이 방향으로 힘을 F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F라는 힘으로 밀겠다는 거고요. 여기는 여기서 F라는 힘으로 밀고 받침점을 여기를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꼬맹아, 받침점으로부터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어야죠. 그러면 이 힘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평행이동시키면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얘는 받침점으로부터요. 됐어? 떨어진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맞습니다. 맞니?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L만큼.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얘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항상 받침점 방향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얘도 그대로 끌고 오시면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항상 힘을 평행이동시키는 이유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힘을 수직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맞아요. 그러면 얘도 L만큼 떨어져 있어서 받침점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죠. 맞니? 그랬을 때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보시는 것처럼 시계 방향의 돌림힘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돌림의 평형이에요. 되겠니?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이제 B가 이해가 됩니다. 자, B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 놈은 여기서 F, 한 놈은 여기서 F인데요. 받침점이 여기기 때문에 끌고 와야죠. 자, 이거 평행하게 끌고 오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F예요. 그러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는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 2L. 그쵸? 자, 얘도 끌고 오시면 얘 이렇게 작용합니다. 받침점부터 떨어진 거리와 힘을 수직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끌고 온 겁니다. 그랬을 때 얘도 2L만큼 떨어져 있고요. 받침점을 향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 얘는 시계 방향입니다. 돌림의 크기 같습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자, C를 보시면요. C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F고요. 이쪽에서 F예요. 마치 얘처럼 생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받침점이 얘는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하나요. 얘 힘을 보시면 얘 여기서 이렇게 눌러요. 근데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수직하게 작용하니? 아니죠. 나란하죠. 이 힘은 돌림힘을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못 만들어요. 이 힘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얘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수직하게 작용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돌림힘이 딱 하나, 이 힘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C만 회전합니다. 끌고 오는 방향 알겠죠?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무조건 90도 되는 방향으로 힘을 이동시켜 보시는 겁니다. 대신에 각도를 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0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은 받침점 위에 놓여있는 막대 한쪽 끝에 물체를 놓고요. 다른 쪽 끝에 F라는 힘이 작용했을 때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밑줄 쳐. 수평을 유지한답니다. 정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평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막대의 길이가 5m이고요. 20kg짜리 막대이고요. 거기에 90kg짜리 물체를 올려놓고요. 얘가 정지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의 힘으로 누르면 되냐? 이 얘긴데요. 여기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짓이 있습니다. 자, 얘가 우리가 배운 지뢰처럼 생겼습니다. 여기가 받침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1m고요. 여기서 90kg의 힘으로 누른다는 얘기니까 900N으로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 누르겠다는 얘기죠. F. 그래서 돌림이 평형이니까요. 여기의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의 길이가 4m니까 길이비가 1대4니까 힘의 비율 4대1이야. 이 짓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요? 그건 이 막대의 무게중심을 생각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누르는 힘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거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는 그래서 막대의 무게 정확하게 보시라고. 자, 그래서 막대는 20kg짜리 막대니까 200N의 힘으로 누르고 있네? 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 하나에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힘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두 개 더 하셔야죠. 네, 라고 하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 1번과 2번을 더하신 게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같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걸 1번, 이걸 2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 중에서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은 900 곱하기 1입니다. 시계 방향의 돌림 힘은 200 곱하기 얘요. 2.5여야 되니까 여기가 1.5겠죠. 1.5가 더하기 F 곱하기 4라는 얘기죠.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900이고요. 나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 알지? 얼마냐? 300 더하기 4F. 그러면 4F는 600이니까 F는 얼마니? 150이죠. 그래서 150의 힘으로 누르시면 돼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번. 빨리 질문하지. 자, 27번 보세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막대의 한쪽 끝을 고정합니다. 꼬맹아. 여기에 이렇게 벽이 있는데 막대를 여기에 이렇게 고정시켜놨대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겠어? 자, 그래놓고 내가 힘을 줍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F2의 힘으로 누를 거고요. 그 다음에 끝에서 이 방향으로 F1의 힘으로 들어 올릴 거고요.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F3의 힘으로 당길 겁니다. 그랬을 때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꼬맹아. 이 힘은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뭐합니까? 나란하죠. 돌림힘 못 만들어요. 얘 무시. 돌림힘을 만드는 건 이 힘하고 이 힘밖에 없네요. 그쵸? 얘는 이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 만들려고 그러고요. 얘는 이 방향 보이세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같아야 돌림힘 평형입니다. 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 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때 시계 방향의 돌림힘 F2는요 절반되는 길이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 F1은 L만큼 떨어진 거리에 있죠. 길이비가 보시는 것처럼 1대2란 얘기예요. 되겠어? 그러면 힘의 비는 2대1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2, 여기가 1만큼의 힘이죠. 되겠어? 그러니 F2라는 힘은 F1이라는 힘의 2배가 되면 되겠구나.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는 거고요. 자, F3는 돌림 힘을 0 만들어요. 돌림 힘을 못 만든다고요. 되겠어? 맞는 얘기고요. F2를 제거하면 자, 이 힘을 없애면 꼬맹아 돌림 힘은 얘밖에 없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돌아야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요. 되겠어?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리를 아무 생각 없이 이 힘도 L만큼 떨어졌어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되겠어? F3는 돌림힘을 못 만든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된다. 되겠죠? 다른 질문. 자, 10분 드립니다.
34번은 헐입니다. 거기 색깔이 3개 다 칠해져 있는 건 보자마자 헐.